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단점이자 착각 중 한 가지는 가격표가 비싼 물건들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공짜로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느껴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파는 아주 비싼 명품 브랜드 옷들이나 또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게 우리 생존에는 딱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치제들이지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고 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동경하다 보니까 덩달아 실제로 귀한 것처럼 되어버린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들은 아주 비싸지만 한편 가장 좋은 것들은 모두 공짜라고 했던 과거 코코 샤넬의 말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런 유럽의 비싼 명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한 진짜 명품이 있는데 게다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공짜로 얻은 것들. 일단 건강과 가족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경험이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살펴보면 바로 한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그걸 설명하는 것조차 세종대왕님께 신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압도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무한한 표현의 편리성과 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담을 수 있어 인간의 다양한 언어와 자연의 소리를 모두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이로움에 더해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 완성되는 그 과학적, 미학적 예술성은 덤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그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위대한 도구를 사실 거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 중국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 중국어로 말해야 하고 또 글씨를 쓰거나 타자를 칠 때마다 그 복잡한 한자를 써야 했을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글은 단지 명품이 아니라 보물에 가까운 귀하고 감사한 선물입니다. 마치 진주 목걸이를 만들듯 그런 보물을 엮어 만든 것이 바로 우리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로 엮어 만든 모든 글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최고로 치며 또한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 누구에게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 소개해야 하는 상황처럼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야 딱히 그 소개가 필요 없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쩌면 잘 모를 것 같아 아주 짧게 박경리 선생님과 그의 인생작인 토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토지라는 작품은 흔히 한글로 쓰여진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 사이 거의 아무런 이견 없이 추앙되고 언급되는 작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토지는 무려 20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아주 길고도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마치 한 글자씩 엄청난 의미의 이야기들을 압축해 꾹꾹 눌러 쓴 것 같이 그 총 1만 페이지에 가까운 전체 이야기 중 버릴 문장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감과 반전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면 재미 또 일제강점기 시절 바로 직전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945년 8월 15일 이야기가 끝이 나며 즉 일제강점기 시절 전체를 관통하며 그 격동과 아픔의 시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벌어진 거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소설 속에 녹여놓고 있어 우리에겐 이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 공부가 없는 동시에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우리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모아놓은 작품으로 작품의 넘사벽 퀄리티만큼이나 1969년에 시작해서 1994년까지 무려 26년에 걸쳐 쓴 작품이라는 사실 또한 앞으로도 두고두고 결코 넘어서기 어려운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지식인들과 유명인들이 거의 다 최소 한 번씩은 아낌없는 극찬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유명한 조세희 작가님입니다. 명문으로 유명하신 대한민국 최고 소설가답게 너무도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일부를 여기에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순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슬픈 밑뿌리를 보호해 이 땅에 묻는 작업을 한 선배가 바로 박경리다. 나는 거대한 중화학 공장 몇백 개보다 토지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세금으로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 예술 작품이다. 토지가 올려준 것은 우리 정신의 GNP다 라고 표현을 하시며 바로 얼마 전 일임에도, 그리고 그 직후 큰 전쟁이 있던 터에 벌써부터 가물가물한,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약 100여 년 전 우리 한국인들의 아픈 삶과 역사를 더 이상 세세하고 완벽하게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정신 속에 박제를 해 남겨놓는 작업을 해놓으신 게 바로 박경리 선생님이시며, 또 토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한국인들 정신의 GNP를 높여주는 보물이라는 표현은 너무도 적절합니다. 한편 박완서 작가님 또한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자 축복이라고 극찬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 토지라는 작품은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재미부터 의미, 그리고 가치에 있어 최고의 공인 인증서가 발급된, 어쩌면 우리가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이로 된 가장 귀한 명품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신문 광고를 보면 박경리의 토지를 읽지 않고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그걸 딱히 부끄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읽지 않으면 읽은 사람들에 비해 놓치는 게 아주 많기 때문에 부끄러움보다는 조금 화가 나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마치 넷플릭스 최고 미드를 보는 듯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 읽게 되는 재미는 차치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 토지라는 위대한 문학 작품은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논술 글쓰기와 같은 마치 아주 잘 지어진 집을 보는 듯 정교하면서도 아름답기까지 한 글짓기를 하는 논리적 작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작문, 독해, 논술 선생님은 없을 정도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어휘력과 글쓰기 능력에 있어 어나더 레벨의 엣지를 쥐어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조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를 향해 불알이던 그 눈동자, 또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등 아주 미세한 차이가 정말 크나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사실 어린 학생들보다도 대략 50대 전후의 어른들께서 더 많이 찾으시고 즐기시는 작품입니다. 토지의 효용성은 학생과 어른을 구분하지 않고 뛰어나지만, 어른들의 경우 토지의 이야기 속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사건의 이름만 들으며 대략적으로 알고 지냈던 일들을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그때 사람들이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 쉴 새 없이 펼쳐내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이 곁에 두고 한 번씩 다시 꺼내어 읽으며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토지는 그 시대적 배경의 기간도 기간이지만 등장 인물도 무려 600명이 넘고, 소설의 지리적 배경 역시 경남 하동의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에서 시작해 국경을 건너 간도와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 동아시아의 모든 땅에 휘몰아쳤던 그 고통과 혼란의 발자취를 따라 종횡무진 펼쳐집니다. 소설 속에는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그 중심 뼈대는 바로 서희라는 주인공의 삶. 5대를 걸친 만석군 대주주의 마지막 손녀였던 그녀가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그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빠르게 일본에게 빌부터 힘을 행사하게 된 조중구라는 비열한 인간에게 가문의 모든 재산과 땅을 빼앗기고 간도로 도주한 후 이후 기적적으로 장사에 성공해 거대한 부를 이룬 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조중구에게 통렬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는 너무도 시원하고 통쾌한 극중 백미입니다. 그 외 도망쳐 서희 집에 숨어드는 독립군을 찾기 위해 서희의 저택으로 몰려와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마음대로 구는 오만하고 무례한 일본군들이 서희의 기품 넘치고 지적인 대처에 금세 기가 죽어버려 이내 얌전하게 서희 말을 듣는 장면 또한 너무도 통쾌하면서도 지적인데 더해 아름답기까지 한 서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데, 극중 특히 초반 그런 서희가 크나큰 시련을 겪게 되는 사건들을 따라가며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이후 그녀가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간도에서의 장사와 고향에서의 복수에도 성공하며 함께 행복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도 되고, 한편 악인 조중구는 중풍까지 얻어 고통스럽게 살다 괴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의 법칙을 느끼며 숙연해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 소설을 읽는 내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연이어 또 번갈아 가며 넘칠 정도로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이 토지는 한국인이라면 모두의 책장에 꼭 있었으면 하는 지성과
주식의 보물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단지 아이의 성적이나 교육의 성취뿐만 아니라 뛰어난 어휘력과 사고력, 그리고 바른 인성과 세계관을 갖추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이 될 책입니다. 혹시 자신이 또는 아이들을 위해 이 토지를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최근 출판사 다산 책방에서 새롭게 편집된 토지 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총 20권으로 구성된 이 귀한 전집은 이미 책 카페나 엄마들 교육 카페에서는 그 출간 이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던 것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독서와 공부에 최적화된 구성의 토지 판본입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제공된 링크를 따라가시면 서점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아 집에 토지 베스트 컬렉션을 장만하시길 바라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엄청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긴 올해 여름밤을 넷플릭스 드라마보다는 선풍기에서 전해지는 조용하고 선선한 바람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소파에 또는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서희를 따라 이 토지가 그려내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 마치 내가 실제로 그 당시 과거로 돌아간 듯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시대로 직접 걸어 들어가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